강한 무기는 내게 없는 것들을 모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 숨겨진 능력은 먼 곳도 높은 곳도 아닌 야구를 처음 만났던 출발점에 듣는 웹툰니스타 370화 Not Over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리뷰할 작품 저희 오늘 리뷰할 작품은 Not Over라는 작품입니다. Not Over. 사실 되게 이거 한번 리뷰 진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개인적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까도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저도 그렇고 재민님도 그렇고 둘 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작가님을 좀 서로 덕질을 어떻게 하고 워낙 좋아하는 작가님이죠, 돌석 작가님.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일찍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작을 생각해봤을 때 네. 완결을 기다린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전작 많이 길었죠. 전작이 거의 한 7년 8년 했을걸요? 진짜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1부가 끝났으니 1부 리뷰 한번 하고 2부가 끝나면 2부 리뷰 한번 하고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작가님은 돌석 작가님이십니다. 장르는 스포츠인데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야구에 해당되고요. 현재 요일은 수요일날 업로드지만 현재는 휴재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야구에서 요기 베라라는 사람의 네. 명언이 있어요. 요기 베라가 이 양키스 전설적인 선수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들어봤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오마주를 해서 가져오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2부 연재 언제 하신다고 합니까? 일단은 2부 같은 경우는 연재 일정은 확실치는 않으나 25년 상반기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50화 완결하고 일부 휴식을 하려고 하셨는데 건강 때문에 쉬시면서 회복을 하시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회복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계신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공식 줄거리를 먼저 언급하자면 자신의 재능을 만천하에 뽐내고픈 노을과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을 던지는 다빈이 한 팀으로 만나서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달려나가는 대장고 야구부의 고군분투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희가 추가를 하자면 동네 야구 이 아까 언급했던 노을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동네 야구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괴물 투수가 나왔다. 좀 도와달라. 너가 그 대장고 야구부의 주전 포수, 이제 주로 포수를 맡고 있는 주전 포수이자 5번 타자. 라면서 이 괴물 투수를 잡을 방법을 좀 생각해달라 하면서 헬프를 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괴물 투수라는 사람이 경기장 오던 중에 뭐 잔디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가 옆에 있는 잔디밭에 누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고 있었던 어떤 한 중학생이었던 겁니다. 그 중학생의 이름은 다빈이라는 인물이었고요. 다빈은 이제 갓 16살인데 130km의 속구에 제구까지 가능한. 이게 130km 던지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대단한 거지.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재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KT 위즈에 있다가 저기 지금 롯데로 가 있는 심재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40점 넣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이 빠른 건 피지컬과 이 몸을 쓸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어깨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속구를 던지는 건 선수 생명 깎아먹는 일이에요. 무조건. 이게 누가 됐건. 심지어 그 류현진도 메이저에서 전력 투구하는 게 다쳤거든요. 그런 그쵸. 식이에요. 근데 이제 속구를 던지는 건 연습으로도 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지. 네. 이걸 지속할 수 있으면 이제 대단한 거고. 근데 제구가 된다는 게 미친 능력이에요. 원하는 데에 딱딱 꽂아버리는 거. 채치볼 해봐서 알잖아요. 알죠. 네.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우님이랑 캐치볼을 해봤는데 정우님이 대주면 제가 거의 더 던져요. 네. 그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잡거든요, 정우님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대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 저는 공이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와, 진짜 땅 바닥부터 저 머리 위까지, 머리 위가 아니라 저 하늘 위까지 자기도 몰라. 맞아요. 저는 분명 그 들고 있는 그 대고 있는 곳으로 전 던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체력은 제가 던진 공을 주우러 가는 곳에 씁니다. 네,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이 제구가 된다는 게 정말 사기적인 능력이다. 이 어린 나이에 속구 당시 이 학생 레벨로는 빠른 공에 거기다가 제구가 된다. 그렇죠. 이게 사기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노을이 딱 봤는데 저기 묘하게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비가 분포되어 있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쪽인 거예요.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보자마자 나는 지명타자로 빠질 테니 이제 너희들을 감독하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 투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이 장면에서 노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을이가 관찰력이 되게 좋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야구를 잘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잘 알아. 그리고 그래서 말이 존내 안 통하는 새끼입니다. 또래 중에 이거 두뇌 회전으로는 최고거든. 네. 그러니까 동네 야구 제갈량이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전략에 맞아. 반대를 한다? 틀린 거야. 근데 이게 또 초반에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뚝뚝뚝 이제 넘어가니까는 역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야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노을과 이제 다빈이 상대를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다빈이가 처음에는 공을 던질 때는 그냥 딱 원하는데 그 포수가 대라는 곳에 계속 제구를 던졌지만은 점점 표정에서 저 사람만 잡으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면서 감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지만 경기 결과는 작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초반부인데 왜 직접 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고 나시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공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주인공 특 공이 이상함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 에이스 아십니까? 알죠. 사와무라 에이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도 느려요. 그리고 야구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기가 뭐냐? 공을 더럽게 던집니다. 더럽게라는 말이 맞긴 하군요. 폼은 예뻐요. 네. 정석 폼이야. 근데 나온 공이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친구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궤적을 어느 정도 이게 통일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어라는 건데 이게 끝이 움직이는 걸 더러운 공이라고 불러요. 네스티하다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 공이 막 움직이면 그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에이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능력은 뭐냐? 회전력이 엄청납니다. 공이. 맞아요. 고회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회전 포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실제로는 그냥 그런 공 없습니다. 뭐냐? 고회전 포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이 내가 이게 포심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 공에 그 실밥이 있잖아요. 네. 이 실밥에 손가락 2개를 걷혔을 때 4개가 걸리면 손가락 하나에 2개씩 총 4개가 걸리게 돼요. 네. 이걸 포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구예요. 패스트볼, 속구. 던지면 손가락으로 공을 딱 채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긁으면서 던지죠. 네. 그럼 역회전에 걸립니다. 그럼 이제 마그누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마그누스 효과. 네. 그 양력이 발생하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역회전을 하면 회전을 하면서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과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네. 이쪽은 밀어내니까 그쵸? 아래쪽은 밀어내고 위쪽은 당기니까 그래서 아래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공이 떠오르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탱탱볼 있죠? 네. 탱탱볼을 위쪽을 차서 차보는 거랑 아래쪽을 차서 차보는 거랑 궤적이 달라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왜 그 피구할 때 공이 갑자기 훅 휘는 경우 있죠. 있죠. 그것도 마그누스 효과예요. 네. 그리고 왜 그 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후보댐 저 높은 곳에서 공 던지면 공이 막 돌아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그 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본 적 있어요. 그게 마그누스 효과예요. 네. 문과가 이과한테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그 효과에 의해서 중력이 있으니까 내가 공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공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죠. 몸은 이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이미 이 공이 떨어지는 궤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몸은 학습을 통해서. 근데 회전이 세게 걸리면 이 마그누스 이펙트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늦춰져요. 그래서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장면에서도 설명을 해주죠. 이게 이제 일명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현실에서는 거의 구현이 불가능한 메이저리거들의 이 회전을 하면 포심 회전이 메이저리거들이 보통 한 2,800에서 3,200 이상이 나와요. 1분당 RPM으로.
그 정도 해도 공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진짜 괴물이잖아요. 네. 왜 우리가 묵직한 돌직구처럼 쭉 하고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 있죠. 네네.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원래 공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는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 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되게 묵직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속도에다가 이 회전력을 붙여서 조금 더 유지시켜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긁은 거겠네요. 말도 안 되게 메이저리거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정도의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낮은 거야. 저속인데 회전력이 무지막지한. 이야, 이건 괴물이 맞네. 네, 괴물이죠. 악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악력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악력으로 만드는 거였군요. 네. 왜 그 오승환 선수가 네네. 맨손으로 사과를 뚫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진짜 세네요. 한 손으로 사과를 뚫는다고. 이거 직원이다. 네. 직원 한다니까? 그 정도의 악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혼자서 막 악력계 하는 걸 보셨잖아요. 네, 맞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였군요. 네. 이 친구, 다빈이라는 친구가 그 정도의 공을 던진다. 이게 고속포심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선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현실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악력만 센 사람은 없어요. 악력이 세면 전완근도 세고요. 그렇죠. 전완근이 세면 2두 3두도 세고요. 그렇죠. 2두 3두가 세면 흉근도 세요. 그럼요. 흉근이 세면 복근도 세고요. 그렇죠. 근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렇습니다. 근육이 다 셀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130대에 이 정도 공을 던진다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한 160에서 170 정도의 공을 던지는 메이저리거들이 직구를 좀 가벼운 공으로 던지면 공이 진짜 떠올라요. 그래서 공이 묵직하잖아요. 야구공이. 네.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 고회전 포심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얘가 대장고 야구부로 온다면 전국대회 우승까지 이끌 수 있겠다라고 노을이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강백호 같은 거죠. 그쵸.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전국재패. 그래서 다빈이한테 너 혹시 고등학교 정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 안 정했대요. 그러면 이참에 대장고에 와서 야구부에 들 생각이 없냐? 라면서 꼬시죠. 너만 오면 고. 님만 오면 고죠. 네, 이게 적절하게 슬램덩크와 하이큐를 섞어놨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쳐 자는 애 서태웅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대장고는 우승 경력이 있죠. 20년 전에. 하이큐도 그랬죠. 하이큐야. 그때 이제 그 작은 거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맡는 게 20년 전 우승 감독 우리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화 정도까지가 이 내용이고 맞아요. 4화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다 어디 갈지 퍼즐 맞춰가지고 지역 내에서 뽑고 막 이렇게 선발하고 안 되는 애들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교가 대장고가 쇄신, 혁신을 통한 우승을 위해서 공개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선발전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물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야구는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 잠깐만 9명? 네, 알고 있습니다. 한 팀에 9명씩 18명이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명타자가 있습니다. 지명타 추가로 해서 10명. 이게 이제 한국 룰에서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교체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스터를 원래대로 하면 한 20명에서 40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야구가. 그렇죠. 그리고 개인별 글러버가 필요하고요. 공도 많아야 돼요. 공도 많아야 되고 이제 또 타자분들은 또 개인 이제 또 빠따도 필요하고. 네, 배스도 필요하고 안전장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야구가 그래서 되게 비싼 스포츠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소개해야 될 인물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짧게 중요한 인물만 소개하고 가자.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아까 언급했던 정노을이란 인물입니다. 노을이. 네. 찬노을 아니고요. 네. 2학년 찬노을 해미반의 친구 아니고요. 네. 등번호 16번이고요. 보통 포수가 2번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또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를 쓴다고 하나요? 포수가 2번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포지션 넘버가 있어요. 공이 오는 순서예요. 공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공은 보통 투수가 들고 있죠. 투수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그다음 포수죠. 네. 2번 그다음에 3 1루수 2루수 4번 네. 5번이 3루수 네.
이렇게가 내야에 여기다가 유격수 6번. 그다음에 왼쪽부터 7, 8, 9. 외야로 그렇게. 이게 포지션 넘버예요. 그래서 왜 병살타 났을 때 네네. 해설이 그런 말 할 거예요. 643 병살 코스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포지션 넘버예요. 643이면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럼 6번이면은 외야 쪽에. 아니죠. 유격수가 잡은 거죠. 유격수. 유격수, 2루수, 1루수. 이게 643. 463이면. 3 몇이요? 3이 1루수. 463. 463. 463 병살이면 누가 먼저 잡은 거야? 2루수 잡고. 네. 6이면 유격수로 갖고. 네. 잠깐만 3이면 1루수. 2번, 3번 1루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배치하는구나. 5, 4, 1이면 아니 뭐 여기서 주의식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 넘버만 아시면 이런 병사를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다. 그래서 포수가 그래서 2번이에요. 포지션 넘버가. 네, 그래서 2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보통 2번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은 또 번호 본인이 원하는 걸로 쓴다. 원하는 걸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이 노을이가 3학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2학년이죠. 건방지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군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그 에이스 넘버 해가지고 막 번호에 이름 의미 부여하는 거 이번은 고교야구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라고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스토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형 인물이라서 뭐 수비의 위치나 아니면 타자 또는 투수의 이제 캐릭터들을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능천스럽고 이제 분위기 메이커인 느낌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과거에 사실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 에이스의 미유키도 굉장히 유쾌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안경캐 그렇지만 그쵸. 사실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던 친구죠. 그렇죠. 이것도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투수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오만한 사람. 이것도 이게 포수가 그렇게 되게 쉬운가 봐. 그게 원래 더 어렵지 않아요? 투수랑 포수랑 배터리로서 한 팀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포수가 사인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진을 잡았어요. 네. 투수가 잘 던진 거게요? 포수가 사인을 잘 낸 거게요? 와 어렵다. 어렵죠? 둘 다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군요. 둘 다 잘했지만 둘 다 잘한 거지만 네.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 타석 안에서. 와, 진짜 투수가 만약에 공이 잘 빠지는 사람이면 정말 잘 잡았을 땐 포수가 잘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구가 잘 되는 거는 투수가 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이제 영원한 난제죠. 진짜 어렵네요. 와. 그래서 포수가 제일 힘든 포지션인데 사람들은 투수가 던지는 걸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수가 되게 빛나는 포지션이고 저는 포수 편이거든요. 포수 진짜 어렵죠. 포수 어려운 포지션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달초 야구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이달초 야구단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유일한 포지션. 우와. 포수. 와, 멋있다. 낭만인데요? 네. 그래서 포수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그 말을 하니까 애가 헉 하면서 나와 같은 표정이 됐어. 오씨, 개쩐다. 씨. 이 팀이 이 순간에는 모두 나를 보고 있어. 와. 이건 뽕이 차네요. 그래서 포수가 팀 전력의 절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양의지 선수만 생각했어도 그죠. 진짜 잘하셨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는 뭐 신입생 선발편하고 선림과 친선전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정노을이 어떤 인물인지가 바로 보입니다. 네, 약간 삭퉁머리 없고요. 재수 없고요. 그리고 약간 근데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네, 능청능청하고 능구렁이 같은 놈입니다. 하지만 감독과 기싸움하는 거는 조금은 그랬다. 그렇죠. 뭐랄까 감독과 기싸움한다고 하셨는데 감독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감독 이야기 어떤 사람이길래 기싸움을 하는가? 자, 감독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류천명이라는 인물이고요. 20년 전에 대장고를 전국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과거의 감독. 큰 거인. 그래서 이게 또 이 장면에서 뽕이 차는 게 뭐냐면 사진 속의 류천명 감독은 좀 젊었을 때인데 머리가 까만색이야. 그렇죠. 근데 웃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무표정입니다. 그런 표정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표독스러워 보이는 표정.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대장고만 한 게 아니라
그 지금의 야구 명문들을 만들어낸 감독이라고 불린다고. 그렇죠. 네, 그런 설정이죠. 저희 그 아까 언급했던 친선전에 나오는 그 설린이라는 고등학교도 신링고. 그 신링고도 역시 본인이 명문으로 만든 대단한 고등학교 야구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교지고라는 데서도 우승을 시켰고 전국대회 4강 이상 무명이었던 곳들을 명문으로 만든 전설적인 감독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장고를 우승시키고 훈련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그 야구부 감독도 원래 돌아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전에 대장고 감독이었던 백삼천 감독님께서 돌아와라. 야구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돌아와라. 야, 내랑 일하나 하자. 니 그래가지고 되겠나? 감독님 안 돌아갑니다. 에이 들어와 이러면서 에이 왜 그래 그렇죠. 결국은 니 맨날 집에서 애들 야구하는 거 그거 돌려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 말 들어.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어쨌든 초반에는 노을이처럼 약간 좀 판을 빠르게 보고 판단하는 게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노을이와 생각하는 게 좀 정반대의 느낌도 있고. 그 말을 하죠. 어떤 거? 이기는 팀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지지 않는 팀을 만드는 게 어렵죠. 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송다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주인공 같은 주인공 격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프레더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까 그 노을이가 산이라면 다빈이가 누구겠습니까? 갑자기 인물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다빈이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좋아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야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처음 시작할 때 막 그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뒤로 갈수록 팀원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 야구를 좋아해서 던진다라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집에서도 그렇고 그 리틀 야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이 리틀 야구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빈이 같은 경우에 약간 이 과거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뭐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이 다빈이가 던지는 공은 아까 말했던 140km 정도 되는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공인데 문제는 주인공 특 하나밖에 없음. 그렇죠. 슬램덩크 하나밖에 없던 강백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직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수비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직구밖에 없는 게 왜 문제냐면 일단 투수로서의 능력도 문제예요. 직구밖에 똑같은 속도의 직구로 코스만 다르게 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타이밍이 정해져요. 그렇죠. 네. 파이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도 섞고 뭐도 섞고 막 그게 하는 거거든요. 최고는 그거예요. 빠른 직구 똑같은 폼에서 똑같은 스윙으로 빠른 직구 느린 직구 동시에 던질 수 있는 게 최고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던질 줄 알게 되면 은퇴해야 돼. 한 20년 걸립니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되느냐. 이게 젊을 때 되는 투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누구죠? 류현진이라고. 코리아 몬스터. 느린 직구 147, 빠른 직구 155. 진짜 뭐 괴물이네요. 괴물이에요. 그래서 괴물이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면 이제 다른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고교 야구에서는 수비를 하거나 타격을 하거나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것도 고교 야구 만화 주인공 특입니다. 사무라이 이준 번트 정도.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이런 선수는 사실. 그니까요. 근데 이 속구밖에 없는데 150대 속구를 던지는 것도 아니야. 되게 애매하네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물론 140은 빠른 공이에요. 고교야구 치고는.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빠른 공을 던진다는 건 고장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깨가 금방 망가질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걸로 전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까 야구는 뭐라 그랬죠? 비싼 스포츠예요. 많이 비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떡하냐. 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를 들면서 든 버릇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근데 노을이는 그거 보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얄못이다. 아, 얄못이었네. 알못색이다. 그리고 우리 오프닝 얘기했던 그렇죠. 오프닝의 주인공 도민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류천명 감독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딱 7명만 뽑는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오만했던 인물입니다. 아, 나는 뽑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는 스카우트까지 받았는데 스카우트 받은 애 7명이니까 우리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콜을 받고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4가지 구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전 이때 눈치챘습니다. 둘 중 하나다. 어떤 거죠? 어딘가 고장났거나 어허. 다쳤거나 네? 부상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다. 아, 그 결과는 작품을 보시면 압니다. 네. 제가 그 정우님이랑 같이 캐치볼 하면서 변화구 연습을 했잖아요. 아, 네. 제가 체인지업 던지는 거 보셨습니까? 봤죠. 좋은데 던져가지고 한두 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또 한두 개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 맛에 던지는 거거든. 좀 성공률 높은 게 슬라이더. 아, 맞아요. 커브는 오히려 쉽지. 커브는 그 반대로 회전만 걸어주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4개를 마스터했다고 얘기를 한다? 뻥이거나 아니면 이거 연습하다 다쳤다. 아, 이거 말하고 싶지만은 이건 진짜 작품을 봐요. 예, 그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시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체격만 보더라도 피지컬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근데 피지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이걸 어떻게 파괴를 해야 되지?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분석할 줄 아는 캔들. 이게 피지컬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피지컬이 전부가 아닌 거의 유일한 스포츠예요. 그쵸. 네. 어쨌든 공을 치고 우리 팀이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축구에 메시도 있잖아요. 메시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야구에서는 김선빈, 김지찬, 한국에서만 해도 키가 170이 안 되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죠.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해. 만약에 발이 빠르면 도루를 잘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어떤 점에서 좀 유리할 수 있지 하는 걸 계속해서 분석하는 선수, 노력형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을이의 평가로는 피지컬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우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만화에 이런 캐릭터 항상 나옵니다. 그 왜 기억나십니까? 어느 거요? 다이아몬드 S의 핑크머리 형제? 키가 작아? 그러면 내 뒤로는 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겠어. 키가 작아? 그럼 나는 다들 알루미늄 배트를 쓸 때 나는 나무 배트를 쓰겠어. 뭐 이런 형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송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대장고에 그 전느님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장고 하면은 전초록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하죠. 그 4번 타자고. 그렇죠. 그리고 홈런왕 출신.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스펙의 그 4번 타자가 있는데 이 선수를 보고 대장고에 가기를 결정한 정우송이라는 선수예요. 네. 이 친구는 일단 피지컬도 좋습니다. 맞아요. 덩치가 꽤 크더라고요. 네, 꽤 큰 게 아니라 존나 커요. 그게 겁나 큰 건가요? 그 되게 크잖아. 황소 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야구 선수들끼리 있으니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야구 선수 중에 좀 왜소해 보이는 선수 있죠. 이런 사이 갖다 놓으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수고 장타력도 있지만 일단 선구안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볼 잘 골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는 말하자면 완성형 선수 그 슬램덩크로 따지면 채치수에 가까운 선수가 이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캐릭터가 어떤 느낌인지를 확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짧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전국대회 출전이나 이런 거 놓고 싸울 때 팀이 와야 됐을 때 이 친구가 뭔가 한 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노을이 때문에 팀 계약서를 낼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노을이가 문제네. 노을이가 팀 한번 박살 낼 것 같아요. 그때 콩가루가 된 팀에서 갑자기 콩가루로도 반죽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와, 상상돼 버렸어. 그죠? 어울리죠. 그럴 것 같은 친구야.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승을 다투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3학년 나가야 돼 지금. 그렇죠. 3학년을 나가고 미안합니다 3학년 학생들. 근데 이 친구들 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신입생이 2학년 되고 그리고 노을이가 이제 3학년 되고 그때쯤에 본격적으로 한번 붙을 때 이 우송이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석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프레너미 재밌었죠. 제가 지난 11년 동안 미친 듯이 칭찬을 마지 않았던 천재다. 진짜 대단해요. 네. 천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275화에 달하는 프레너밀 연재를 마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도버럴 연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프레너밀 연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는 총 5부로 나눠져 있고요. 이후에 파트 2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연재를 하셨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파트 1 때 5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평균 한 27화 정도로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건강상의 문제라고는 하긴 했지만 저는 이번 나도버를 연재할 때도 저번 프레너미 때문에 그 기승전결을 딱 30 몇 화로 알맞게 끝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 연재 준비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그래요? 네, 되게 신변의 변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긴 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지만은 그래서 좀 신기하네요. 일단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이 되게 좋았던 게 스크롤 연출이에요. 맞아요.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테니스는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으로 움직여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있는 테니스는 이 상하로 움직이거든요. 공이 넘어오니까. 네. 공이 위에서 쳐서 아래로 내리꽂히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스크롤에 너무 좋았어요. 그 선표현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선표현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프레너미는 일단 단식 경기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경기 중에 있는 인물들의 과거 이야기나 아니면 경기 중에도 인물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되게 잘 표현하셔가지고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남들이. 왜냐면 서브를 해야 시작이 되니까 서브를 할 때 공을 띄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지금 나의 테니스 인생을 건 마지막 서브. 간다. 탕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야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축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하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그렇네. 네, 선형이에요, 선형.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인공지능이 기사 쓴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야구예요. 선형으로 진행되거든.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는 잡고 뛰어가요, 제가 공을. 그쵸. 그러면 저쪽에서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병렬로 진행되거든요. 맞아요. 동시에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딱 공을 잡고 상대방을 제쳤어. 그러면 그때 앞에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공을 안 갖고 있는 선수들이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경기 흐름이 달라지니까요. 현대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야구는 15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투수가 공을 잡고 시작합니다. 플레이볼은 누가 하느냐? 투수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수비 뭐 1루나 2루 쪽에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을 던지거나. 네. 뭐 견제를 하건 뭘 하건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지만 선형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그래서 이 스크롤의 흐른 건 딱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프레너미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노승부를 하니까 딱 2명 나오잖아요. 물론 그 외에 이제 구경꾼들도 있겠지만,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아까 재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프레너미랑 전혀 별개의 느낌으로 연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느낌은 프레너미랑 비슷해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깊어졌어요. 사람을 다루는 게. 네. 여러 명을 다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좀 좋았다. 그리고 이 공이 가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다른 야구 만화들도 많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되게 싹퉁바가지 없고 되게 양아치처럼 보였던 그 미유키가 어떤 선수였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그리고 되게 말없어 보이고 그게 무뚝뚝한 그 3학년 포수 크리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제 에이준이라는 애가 끼어 있는 방식으로. 네네.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히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그냥 초반 1화부터 3화까지만 봤을 때는 노우리와 다비니의 주된 이야기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얘네들은 주연보다는 같이 어울리는 한 무리 중 한 명? 화자도 아니야. 각자 이야기 나올 때 그 사람이 화자가 돼요. 맞아요. 전 그게 웹툰 방식에서는 되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심 화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는 숫자가 제한이 돼요. 네네. 근데 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을 비추면 여러 사람이 가운데 오는 딱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게 연출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가능해요. 저는 돌석 작가님이 그동안 연재를 하시면서 이 방식을 터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저는 고교야구만 한국에서 여러 개가 나왔지만 너무 판타지로 가거나 그쵸 위닝샷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위닝샷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거기 처음에 나오는 구장이 KT 위즈 구장이에요. 네. 되게 좋아하고 그분들이 대위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니면 너무 슬프거나 그 기프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 그 초반만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 내가 엘리트 체육 입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질어질합니다 막. 네, 그렇게 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감독이라는 이 뭔가 무겁게 깔려있는 무언가 하나가 있으면서 잘 밸런스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는 지금 초반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작가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연재를 해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길게 해주세요. 네. 야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야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고교야구와 프로야구의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하기 앞서서 사실 지금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1차 스프링 캠프가 끝나고 2차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 진행 중이고요. 이제 곧 2차 들어갈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네. 1차가 거의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인 2월 20일 이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네네. 이게 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 캠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1차, 2차를 나눠서 하냐면 1차는 따뜻한 데서 하고요. 네. 2차는 시차가 적은 데서 해요. 그래요? 네. 따뜻한데 시차가 적은 곳은 이제 오키나와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오키나와쯤 올라 그러면 좁으니까 10개 팀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드니, 호주로 가거나 계절이 반대인 곳 아니면 뭐 애리조나 아니면 플로리다. 그러네요. 네, 대만 이런 데 가고 막 하거든요. 진짜 별의별 곳 다 가대요. 네.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야구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야구하면 보통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기후위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가 작년에 개 추웠거든요. 거기 원래 더운 데 아니에요? 더운 데인데 개 추웠어요 작년에. 네. 그래갖고 애리조나 갔다 온 팀들이 추워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KT 위즈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KT 위즈는 올해 어디로 갔습니까? 질롱으로 갔죠. 질롱이거든요. 호주입니다. 호주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고 막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스프링 캠프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프링 캠프 시즌에서는 뭐 크게 할 얘기 없고 전지훈련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개같이 굴러라라고 다들 다치지만 마라. 한국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서 구르면서 이제 조금 좀 무리하지 말아라. 네. 그런 거죠. 보통 체력 훈련이랑 근력 훈련하면서 쌓아놨던 것들을 야구용 몸으로 바꾸는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이어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 시범 경기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시범 경기는 3월 8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3월 22일이 개막일 거예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KBO 리그 개막이 3월 22일 토요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개막전에 맞춰서 좀 빠른 편이거든요. 개막이 일주일 정도 다른 해보다. 네. 그 이유가 일단 경기도 늘었고요. 144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후이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우천 취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작년도 우천 취소 진짜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천 취소 때문에 조금 땡겨서 진행을 하는데 올스타 브레이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더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야구는 뭐가 다르냐? 고교야구는 지금 주말 리그라는 걸 합니다. 네. 주말마다 리그전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말 리그 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컵 대회를 엽니다. 뭐 봉황대기니, 뭐 대통령배,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그 중간에 대회가 있는 거예요. 주말 리그 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하는. 네. 거기에 이제 명문고가 뭐 휘문고, 유신고, 서울의 휘문고, 경기고, 그리고 수원의 유신고, 뭐 저기 경남고, 옛날에 광주제일고,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들 명문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그 학교들이 이제 엘리트 체육의 그 야구팀을 담당하는 곳들이고요. 약간 그런 데서 입시를 준비하거나 아주 뛰어나다. 뭐 문동주, 김도영, 강백호, 소형준 뭐 KT 위즈가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그냥 직행합니다. 요즘에는 재능이 좀 있으면 대학 가는 것보다 직행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프로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구 선수하는데 대학 가서 뭐 하지? 대학 타이틀 가지고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 간 다음에 다시 프로에 도전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지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지명 제도도 생겨서 프로 가는 길은 좀 넓어졌다. 넓어지긴 했죠. 팀이 10개가 됐으니까. 8개 때보다 넓어졌지만 그런 어떤 제도들은 생겼지만 여전히 엘리트 체육은 굉장히 가혹하다. 그렇죠. 네. 팀이 50개면 한 학년에 30명씩만 해도 100명이라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 50개면은 5,000명이에요. 근데 프로팀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10개가 10명씩 지명을 해요. 한 해에. 그럼 몇 명이에요? 아, 잠깐만요. 10개 50명씩? 500명 정도. 아니죠. 10개에 10명이 지명. 10명 하면 100명이죠. 네. 10라운드까지 지명을 하니까. 한 해에 100명이 프로야구 선수가 돼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아무리 넓어졌다고 하지만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전에는 20명이 적었죠. 와. 팀 8개니까. 와, 더 치열했겠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그렇죠. 이번 스프링 캠프도 사실상 그 명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는데. 네, 스캠 명단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명단에 이제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른 뭐 프로야구도 물론 그쪽에서도 이제 좀 치열하겠죠. 선수들 내에서도. 근데 고교야구 같은 경우도 물론 치열하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번 나도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저번 한번 그 가비지 타임 할 때도 뭐 대학교 이야기나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나도버에서는 대학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전 그게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올지도 몰라라고. 왜냐하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사장인지 교장인지가 초반에 우승도 한번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뭔가 중요하긴 하다는 거야. 애들 대학 보내든지 프로로 만들어라.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전면에 나오지 않았어. 맞아요. 아직까지 그게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주요 인물들이 1학년, 2학년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전부 서울대 갈 줄 알아요. 와우. 틀린 말은 아니죠. 껄껄껄껄 녀석들. 하지만 현실은 3학년이 돼봐야 알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나도버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위닝샷이랑 조금 비교가 됐었어요. 위닝샷도 뭐 초반에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뭐 야구계 뭐 좀 유명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네. 웬만하면 어쨌든 그 의미도 대학교를 가거나. 여기도 나와요. 뭐 여기도 나오긴 하죠. 물론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좀 위닝샷을 저는 봤을 때 되게 프로 아니면은 그 대학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근데 나도버에서는 그 느낌이 별로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 대장고 부원 모집한다고 했는데 14명인가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뭐 몇 명을 뽑으니까 다 똥만 안 싸면 붙겠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다 저기로 갔나 하면서 명문고등학교 하나 얘기하잖아요. 나와요 여기도. 이거는 제가 그러면 느끼는 게 조금 제대로 안 봤다는 소리겠네요. 네네네. 아무튼 여기도 나온다. 안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대학 입시에 중요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명문고등학교냐 아니냐 그 기준이 약간 다르죠. 대학에 잘 보낸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회 우승도 하고 지역 명문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따로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성적이 좋은 게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걸 그렇게 풀었던 거군요.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죠, 저도. 근데 안 나오진 않는다. 정우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걸로.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주전에 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왜 우리 어떻게 바꿀 거다라고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노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니다. 3학년한테 기회가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잘하는 1, 2학년한테 기회가 많이 갈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딱 그 느낌이었죠. 감독님 얄못이네.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 말이 3학년의 초점기를 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잘해서? 아니에요. 얘네들은 입시에 들어가니까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직접 뭐 그래서 가야 3학년이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른 거 아니면 그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죠. 3학년이 많이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네가 지금 아니면 야구를 못해서 아니 잘하면 프로 가서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하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입시에 영향을 주니까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애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것처럼 좀 나우더버가 느껴졌었어요. 이 작품을 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재밌게 봤었던 야구 드라마 중 하나인 스토브리그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오지만은 결국 거기도 실력으로서 운영을 하잖아요.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어느 정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3학년이 많이 못 뛰게 될 거야 라는 얘기에서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 3학년이면 뛰어야 돼? 성적이 안 나오면 못 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냉정하지만 엘리트 체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줬다고 그 맥락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우님은 직접적으로 대사로 빡 치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있어. 제가 느끼지 못한 거였군요. 있어. 존나 나와. 왜 없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직접적이지 않은 거지. 간접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문과적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시라. 네, 좀 필요하겠네요. 깔려 있잖아요, 여기에. 트로피가 왜 있는데, 왜 중요한데, 그게. 우승하면 뭐 상금이 뭐 몇십억씩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고교육에 누가 그렇게 줘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뭔가가 걸려있을 것인데, 뭐냐 하는 추론 능력을 좀 기르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고, 이게 문학을 읽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에서 보여주긴 한다. 하지만 정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봐 입시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온 곳은 이 대장고에 들어온 곳은 그렇게 얘기하면 싸 보이잖아.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승리다.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야구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랑 여러분 많이 이겨야겠죠. 많이 이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우승이요? 아닙니다. 좋은 입시 성적이 따라오겠죠? 라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 직접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네. 작품을 좀 이렇게 배경까지 다 이렇게 쓱 깊게 보는 능력을 기르셔라. 이거는 깊은 것도 아니야. 찰박찰박하게 읽으셔라. 이거는 제가 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정원님 말씀대로 전면에 내세워서 이건 입시만 하야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시만 하야를 표방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프트라고. 겪지 않은 PTSD가 옵니다.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좀 이게 아마 작품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신입생 선발전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신린전과의 대결에서 감독이 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야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야구 게임을 했을 때 감독이 된다고 한다면 노을이처럼 각자의 주특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설계한 판대로 이끌어가려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류천명 감독 같은 경우는 노을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선수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가능성을 다 열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했던 말 이기는 팀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는 팀을 만드는 것이 어렵죠. 그 말을 했을 때 그 이사장인지 이사장이겠죠? 아마 이사장일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기는 팀은 만들기 쉽지만 지지 않는 팀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지 않는 팀은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이기는 팀은 입력한 대로 그냥 알아서들 해.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만 따라와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지 않는 팀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경기를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기고 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지지 않는 팀이라고 했단 말이야. 승패가 상관없는 팀을 만드는 게 아니야. 지지 않는 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패배에서도 배우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전 류천명 감독이 만들고 싶은 게 그런 팀인 것 같아. 지더라도 패배에서 내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지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장고에서 아픈 애 무리하게 주루 시켰다가 다리 분질러 먹었나 보지. 선수 생각 아작내고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지. 아니면은 뭐 대가리를 맞춰라고 해가지고 맞췄다가 애 하나 죽였나 보지. 뭐 그랬나 보지. 그래서 뭐 이렇게 통키 아빠처럼 금발 봐가지고 죽은 애가 한 명 있었나 보지.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혼자 죄책감에 막 세들리고 있나 보지. 까지 생각해보다 왔다가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기는 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 막 다리 들고 태클 들어가고 막 벤치 클리어링 일으켜서 상대방 이렇게 복부에다가 몰래 이렇게 로블로 아니지 리버블로 먹이고 막 이렇게 어퍼컷 먹이고 막 이런 그런 더러운 술수를 쓰는 팀은 싫다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다쳐봤어. 옛날에 이기는 게 전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인성도 바른 아이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노우리 같은 애가 주인공이 아닐까? 인성부터 일단 뚝딱뚝 해야 되니까. 일단 노우리가 인성이 박살났냐 그건 아니지만 인성이 멀쩡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애가. 그리고 다빈이도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다빈이가 문제냐? 이 상황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류천명 감독이 만들고 싶은 건 그런 상황까지 극복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야구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팀인 것 같아. 그래서 야구에서 지지 않는 팀, 그러니까 패배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팀. 아까 그랬잖아요. 5,000명이 야구 선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 100명이 프로가 된다고. 그러면 5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년에 1명도 아니야. 잠깐만.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년에 30명 있다고 했을 때 한 학년에 1명도 아니고 두 학교에 1명이에요. 야, 이거 너무 하늘의 별대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그죠. 12개 학교가 나오면 아니지. 20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다 되는 거라고. 되게 빡세죠. 많이 빡세죠. 네. 이렇게 빡센 경쟁률인데 그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서 탈락하는 애들도 버리고 가지 않는 것이 지지 않는 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류천명 감독은. 그래서 이 전체 작품 전체 지금까지 봤던 일부 전체에서 입시 얘기, 경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다.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다. 왜냐? 그건 류천명 감독의 트라우마가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때 좀 전문가 같았어? 좀 많이 전문가스러웠습니다. 사실 좀 많이 전문가스러웠어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고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야구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야구나 바둑을 보고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생과 닮아 있다고. 네네.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노력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걸. 근데 그걸 포장하기 위한 방식이 스포츠인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노력도 해. 그쵸. 네. 그럼 그 가운데서 거꾸로 그걸 플레이를 하고 있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뭘 배울 것이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뭘 배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스포츠 만화에서 기대하는 바는 우정, 노력, 승리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그게 가장 크죠. 네. 근데 거꾸로 반대로 이 스포츠 만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주인공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패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낫 오버가 왜 낫 오버일까를 생각해봤거든요. 네. 물론 요기베라의 말에서 따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패배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낫 오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끝날 수 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죠. 네. 야구 인생은 끝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다. 류천명 감독이.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그래서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생각나는 거는 결국 민혁이에요. 첫 번째에 그 류천명 감독의 이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게 민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딱 그게 느껴지죠. 네. 그러면서 그 1부가 딱 끝났을 때 그 멘트 하나가 너무 확 와닿고 있어요. 네. 정우님이 원래 3개를 써오셨는데 그쵸. 그 두 번째였거든요. 민혁이의 그 멘트가. 맞습니다. 네, 이게 오프닝이었는데 그 세 번째 건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조립하는 건 불가능해요.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민혁으로 따지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캐릭터 설명할 때 그 구종을 4개로 늘렸다라는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모아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것.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아 성찰과 노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포츠 만화에서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딱 그 정석 스포츠 만화의 길을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또 야구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형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그걸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그게 다시 야구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더 야구가 좋아지게 되는. 제가 몇 년 안 살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거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그건 느껴지죠. 매 순간 충실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니컬한 태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냉소적인 건 편합니다. 그거야 사실 편하죠. 네, 냉소적인 건 편하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저 포도는 쉴 거야. 여우처럼. 이건 재미없을 거야. 해봤자 잘 안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발전하지 않아요. 소년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주인공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절체절명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보고 그냥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만화를 통해서 만화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빛이 난다. 저는 만화처럼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우님이랑 세민님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해라. 실제로 님들 거니까. 웹툰스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네. 농담처럼 막 놀리기도 하지만 세민님 보고 배신자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진짜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좀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더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안 주더라고 삶은. 아무것도 안 주죠. 네. 네. 근데 되게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작품을 통해서? 진짜 뭐 그거죠. 공짜는 없다. 네. 근데 그걸 제가 또 야구를 해본 건 아니지만 투구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캐치배도 했고 정말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연습을 안 하니까 뭐 당연히 늘진 않겠죠. 몸이 뻣뻣하기도 하고. 근데 재민님이랑 캐치볼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이 예사롭지 않아요. 갈 때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받기가 무서워. 근데 진짜로 연습을 하면 느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요. 가끔씩 보니까. 저는 맨날 보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뭔지 알아요. 네. 본인은 실력이 는 줄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보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그걸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 내가 겉모습도 달라지지 않았고 뭔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팔이 길어진 것도 아니야. 달라진 게 느껴진다잖아. 받는 애들이. 그쵸. 그게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만화에서 하려는 거 아닐까? 그게 지지 않는 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연재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작품이었고요. 네. 돌석 작가님이 연재 중이신 Not Over. 2부 또 끝나면 우리의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전문가인 척 하더니 존나 틀렸더라. 어차피 스포츠 토토 예방 만화 아니었냐. 그래 그렇게 됐다고? 그러진 않길 바라야죠. 네.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 류천명 감독 토토해가 쫓겨난 거고 막 이러면 승부 조작해가지고 막 지지 않는 팀 만드는 거 쉽다. 이기는 팀 만드는 거 쉽지. 승부 조작을 하면 이기지. 씨. 하지만 지지 않는 팀은 진짜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아까까지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재민님 되게 뒤에서 후광 느껴졌거든요. 이 작품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아스가 토토 때문에 다 날아갔어. 아니길 빌면서. 아니길 빌면서.
진짜 네. 졸속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도 없고 댓글에 그 말이 있어요. 나 진짜 야구 좋아했네. 그 말이 딱 나올 정도로 여러분, 야구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에 맞춰서 진짜 빨리 한번 보고 야구 시즌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시범 경기 할 때쯤까지 천천히 하루에 한 2화씩 3화씩 정주행 하시면 시범 경기 시작할 때쯤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범 경기는 또 1,000원인가밖에 안 해요. 무료인 것도 있고. 오, 싸네요. 그래서 동네에서 시범 경기 할 때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구경거리 되실 거다. 네. 그래 봤는데 재밌더라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야구 시즌에 빠져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낫오버였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